손톱 끝에 맺힌 붉은 핏방울 하나. 그래, 딱 그 한 방울이었어. 그 작은 피 한 방울이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훗날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를 피바람으로 몰아넣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왕의 얼굴에 손을 댄 왕비,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있어서는 안 될 그 사건의 주인공. 우리는 그녀를 패비 윤씨라고 부르지. 하지만 그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기 전 그녀도 한때는 사랑받고 싶어 했던 평범한 여인이었어. 자,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 500년 전 숨막히도록 아름답지만 동시에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구중궁궐. 그 깊은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보는 거야. 상상해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조선의 궁궐이야.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만이 딸랑딸랑 정막을 깨고 있어. 그 고요함 속에 한 여자가 앉아 있어.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지만 그녀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지.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고 있어. 그녀의 앞에는 조선의 왕 성종이 앉아 있어. 하지만 왕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지. 마치 남보다 못한 사람을 보듯 싸늘해. 그리고 그 순간 여인의 손이 허공을 가르고 왕의 뺨에 붉은 선이 그어져.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이 가니.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어땠을까?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을까? 아니면 차라리 모든 게 끝나버려서 시원했을까? 이야기는 그렇게 끝에서 시작하지만 진짜 비극은 훨씬 더 찬란했던 시절에서 싹트고 있었어. 원래 비극이라는 게 그렇잖아.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가장 아픈 법이거든. 윤 씨가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봐. 그녀는 처음부터 왕비는 아니었어. 성종의 첫 번째 왕비가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했을 때였지. 궁궐안은 술렁이었어. 누가 궁모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 수많은 양반 가문의 교수들이 이름을 올렸지만 결국 선택받은 건 윤 씨였어. 그날의 풍경을 그려보렴.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궁궐마당. 화려한 옷을 입은 윤 씨가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 머리에는 무거운 가채를 쓰고 겹겹이 쌓인 예복을 입었지만 그녀의 미모는 그 모든 장식보다 빛났지. 성종 임금도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 과연 소문대로 아름답구나. 임금의 그 한마디에 윤 씨의 볼이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었을 거야. 그때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남편, 최고의 지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 그녀는 자신이 이 궁궐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거야. 하지만 얘들아, 궁궐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니란다. 그 높은 담벼락 안에는 보이지 않는 눈들이 수천 수만 개가 있어. 숨소리 하나, 발걸음 하나까지도 모두 감시당하는 곳이지. 윤 씨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녀가 왕비가 되고 나서 마주한 현실은 달콤한 신혼생활이 아니라 차가운 규율과 엄격한 시선들이었거든. 특히 그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시어머니, 인수대비였어. 조선 역사상 가장 깐깐하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그분 말이야. 인수대비는 며느리에게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았어. 중전, 웃음소리가 너무 크다. 중전, 걸음걸이가 너무 빠르다. 중전, 눈빛이 너무 강하다. 하나부터 10까지 지적이었지. 윤 씨는 본래 감정이 풍부하고 활달한 성격이었어. 좋은 일이 있으면 크게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펑펑 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솔직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궁궐은 그녀에게 돌부처가 되기를 강요했어. 감정을 죽이고 표정을 지우고 오로지 왕비라는 껍데기로만 살아가라고 말이야. 상상해봐.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칭찬 한마디 못 듣고 매일같이 꾸중만 듣는다고 생각해봐. 숨이 턱턱 막히지 않겠니? 윤 씨도 그랬을 거야.
밤마다 처소에 돌아와서 몰래 눈물을 훔쳤을지도 몰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그저 전하를 사랑하고 잘해보고 싶은 것뿐인데 억울하고 답답했겠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희망은 있었어. 바로 임금의 사랑이었지. 성종은 윤 씨를 아꼈어. 그녀의 처소를 자주 찾았고 다정한 말도 건넸지. 윤 씨는 그 사랑 하나만 믿고 버텼을 거야. 남편만 내 편이라면 시어머니의 구박짐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어. 원자 아기 씨가 탄생하셨습니다. 궁궐이 떠나갈 듯한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니? 윤 씨가 아들을 낳은 거야. 그것도 왕위를 이을 첫 번째 아들, 훗날의 연산군을 말이야. 윤 씨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뻤을까. 꾸물거리는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생각했을 거야. 이제 됐다. 이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해. 나는 이 나라의 국모이자 자기 왕의 어머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을 거야. 그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도 눈치 주던 신하들도 이제는 그녀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했으니까.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얄궂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불행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으니 말이야. 윤 씨가 간과한 게 하나 있었어. 왕비의 자리는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보험 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남편인 성종은 한 여자의 남편이기 이전에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려야 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윤 씨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동안 성종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다른 후궁들의 처소로 향했어. 이건 당시 왕실의 법도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왕은 자손을 많이 퍼뜨려야 할 의무가 있었으니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겠지. 그래, 전하는 왕이시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윤 씨도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을 타일렀을 거야. 하지만 가슴은, 머리와 가슴은 따로 노는 법이잖아. 밤이 깊어지고 저 멀리 다른 후궁의 처소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윤 씨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을 거야. 오늘도 대정께서는 엄숙이의 처소에 드셨느냐? 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궁에게 물었어. 상궁은 차마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지. 그 침묵이 윤 씨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어. 상상해봐. 남편이 바로 옆 건물의 다른 여자 방에 들어가서 하하호호 웃고 떠드는 소리가 담 너머로 들려온다고. 그리고 나는 차가운 방에 홀로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한다고. 그 비참함, 그 외로움, 그리고 끓어오르는 질투심. 그건 성인군자라도 참기 힘든 고통이었을 거야. 윤 씨는 점점 변해갔어. 처음에 그 밝고 명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히스테릭한 모습만 남았지. 그녀의 사랑은 집착으로 변했고 그리움은 원망으로 바뀌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아들도 낳아줬는데, 내가 이 나라의 왕비인데. 그녀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을 거야.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지. 중전마마의 투기가 심상치 않다더라. 후궁들을 잡지 못해 안달이 가더라. 궁녀들의 수군거림은 곧 시어머니 인수대비의 귀에도 들어갔어. 인수대비에게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지. 평소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며느리였는데 칠거지약 중 하나인 투기를 부린다는 명분이 생겼으니까. 대비는 윤 씨를 불러다 놓고 무섭게 꾸짖었어. 중전, 국모가 되어 채통 없이 질투라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요. 하지만 윤 씨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어. 그녀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가득 차 있었거든. 마마, 소첩도 사람입니다. 지아비가 다른 여인을 품는데 웃고만 있어야 합니까? 윤 씨는 바들바들 떨며 대들었어. 그 순간의 공기가 얼마나 싸늘했을지 느껴지니?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지. 감히 며느리가, 그것도 왕비가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하다니. 이건 조선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극상이었어. 이 사건으로 윤 씨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한 거야. 성종도 지쳐갔어.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지. 하지만 만날 때마다 짜증을 내고 울고 불고 다른 후궁들을 욕하는 아내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을 거야. 남자는, 아니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곳을 찾기 마련이잖아. 성종은 점점 더 윤 씨를 멀리하고 상냥하고 말 잘 듣는 후궁들을 찾게 되었어. 악순환의 시작이었지. 윤 씨가 화를 낼수록 성종은 멀어지고 성종이 멀어질수록 윤 씨의 화는 더 커지고.